2차로 바꾼 캐릭터가 요겁니다. 엄청 커졌죠. 제가 기존 캐릭터 판 보여드리면 거의 2배는 아니고 한 1.6배? 하여튼 엄청 커졌습니다. 이게 거의 A5 사이즈 A7? 아니다, A7 아니고 A4를 반으로 접은 그런 사이즈거든요. 거의 A5가 맞나? 하여튼 엄청 판이 큰데 제가 이걸 이렇게 좁고 긴 프레임에서 그리면서 느꼈던 거는 인물 캐릭터들 다른 작가님들 보면은 되게 포즈도 다양하고 뭔가 되게 시원시원하게 그려진 분들이 많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봤을 때도 그게 더 예뻐 보이기도 하고 다이어리에 딱 붙였을 때 그게 더 존재감이 크니까 나도 이런 좁은 프레임에서 그리는 것보다 좀 시원시원하게 그려봐야겠다, 조금 더 포즈도 다양하게 해서 그려야겠다 해서 이렇게 큰 판에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컨셉도 약간 좀 따뜻한 감성으로 그려보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두 번째 소장을 반영을 한 첫 번째 스티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브러쉬도 되게 손으로 그린 것 같은 브러쉬 느낌을 또 했고, 뭐라고 해야 되지? 확실히 이전 캐릭터보다는 좀 눈 간격을 좀 미간을 좀 더 넓혀가지고 좀 더 귀여움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요거랑 스토리를 되게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장 보는 날이면은 장을 보러 갔는데 뭐 원하는 감자칩이 솔드아웃이 됐고, 뭐 이 장바구니가 너무 무겁고, 그리고 이 서브로 낸 스티커도 삼토끼 점장이거든요. 토끼 3마리 있다 해서 삼토끼 점장, 이 토끼들이 다 이 친구가 간 슈퍼마켓의 점장들이에요. 그래서 이 메인 스티커에서 갔던 슈퍼마켓의 점장들을 또 동물 캐릭터로 만들었고, 일하기 싫어하는 그런 컨셉으로 되게 일하기 싫어하는 표정으로 어서오세요, 대파 신선해요, 감자칩은 품절, 아까 여기서 감자칩이 품절 났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 얼룩이 토끼 점장이 감자칩을 다 먹어서 품절이 났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런 서브 캐릭터, 동물 캐릭터도 만들어 봤고, 이렇게 해서 출시를 했는데, 그리고 모조지 세트도 이제 만들어서 같이 냈었는데 그렇게까지 주문 건수가 막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 스스로는 좋은 변화였다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이 포맷으로 또 한동안 갑니다. 그래서 이 포맷으로 만든 스티커들도 정말 많아요. 그 다음에 나온 친구가 뭐 우당탕탕 산책시간이라고,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실버푸들이에요. 이름이 재용이인데 재용이랑 산책하면서 뭐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렸고, 요거는 조금 주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한 4건 정도 있었나? 그래도 처음보다는 조금 주문이 많았었고, 그 다음으로 뭔가 세트 그림을 내고 싶어가지고 별 요정, 달 요정 이런 컨셉으로 해서 반짝반짝 별빛소녀, 반짝반짝 달빛소녀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고, 보시면 이게 판이 커서 피스가 진짜 커요. 그래서 되게 만족을 했었어요. 그래, 나 이렇게 시원시원하고 이런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다, 이렇게 확 하나만 붙여도 눈에 확 들어오는, 이것도 엄청 크고, 그래서 이 스티커로 제가 다꾸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미도리 S 사이즈가 있는데, S 사이즈 이게 A6거든요. A6에 A6 한 면을 다 채워요. 이 피스 하나가 엄청 큰 걸 아시겠죠? 이렇게 다꾸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런 작은 노트 말고 이렇게 조금 큰 노트에도 저거를 똑같이 다꾸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큰 노트에 다꾸를 해도 정말 꽉꽉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세트로 냈었는데, 이것도 근데 딱히 반응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2025년 작년 여름 때부터 시작해서 사과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2024년에는 토마토였는데 작년 여름쯤에는 사과가 엄청 유행을 해서 이런 사과, 단추, 뭐 이런 땡땡이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유행을 해가지고 저도 그 유행에 탑승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 그림을 2종을 내봤어요. 그래서 요거도 조금 좋아해 주셨는데
그렇게까지 큰 네, 변화는 없었어요. 주문 건수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제가 실스 위주로 상품을 내고 모조지나 뭐 마스킹 테이프나 이런 것들이 상품인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막 인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이제 여름 컨셉인데 제가 요 버스 표지판 이런 컨셉이 또 유행이었던 적이 있어서 버스 표지판으로 스티커를 냈었는데 요거랑 그리고 여름 컨셉 3종인가 2종인가 그렇게 냈었는데 그게 진짜 완판이 됐습니다. 그때 또 요 토마토 데이 그 감동처럼 그때도 최다 주문, 두 번째 최다 주문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주문 건수가 그때도 한 10건에서 12건 정도 됐었던 것 같고 그 여름 컨셉 스티커는 수박 먹는 거랑 그리고 선풍기 아니다. 수박 먹고 수박 먹는 거랑 이제 더운 날 땡볕에 수박 들고 가는 그 스티커 2종이 있었는데 그거랑 요거랑 해서 그 나머지 2종은 다 완판이 되고 요거는 한 장만 남은 친구입니다. 그거는 제가 이미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저희 이런 스티커 히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네이버에 명시 이야기라고 치시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쭉 보시면 제가 만들었던 그 스티커들이 쫙 나옵니다.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때 또 여름의 감동을 맞아서 거기에 또 힘입어서 즐겁게 작업을 합니다. 요거는 제가 만든 스토리를 스티커로 만들었는데 고마워 잊지 않을게 라는 제목이고요. 그냥 제가 상상 속에서 만든 스토리를 그냥 스티커로 만들어 봤어요. 여기까지 설명을 했던 것 같고 이 스티커는 제가 명시 이야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계속 팔로우 해주시고 제가 신상 나올 때마다 예쁘다 예쁘다 해주시는 팬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 스티커를 정말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갸루 3종을 냈어요. 그래서 진짜 채색을 조금 더 빡세게 이전 채색이랑 살짝 다른 느낌으로 조금 더 뭐랄까 갸루 느낌을 많이 내려고 채색을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두고 그렸던 친구들입니다. 갸루 3총사. 진짜 당시에 작년 여름에 태닝 갸루 컨셉이 너무너무 유행이었어가지고 또 제 눈에도 그 태닝 갸루 컨셉이 너무 예뻐 보여서 만들어 봤는데 진짜 채색을 평소에 하는 채색보다 한 2배 정도 시간을 더 들여서 했었어요. 살짝 조금 좀 너무 진하게 나와서 살짝 아쉽긴 한데 그 여름의 그 뜨거운 느낌이 확 드는 것 같아서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치만 제 만족과 별개로 얘도 주문은 좀 저조했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어떻게 보면 태닝 갸루가 좀 시즌 상품이잖아요. 여름 한정인데 여름을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8월 말에 이거를 오픈을 했던 것 같아요. 8월 말이면은 살짝 좀 선선해지려고 하는 8월 말이 아니라 9월 초에 했나? 근데 작년 여름이 좀 너무 더웠어가지고 9월도 좀 덥긴 해가지고 뭐 가을이라고 볼 순 없지만 9월을 그래도 9월 초에 제가 이거를 오픈을 해버려가지고 너무 늦게 시즌 상품인데 너무 늦게 오픈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 열심히 다른 작품보다 열심히 채색을 했었는데 반응이 너무 저조해가지고 또 뭐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그냥 디자인적으로 좀 덜 예쁘지 않았나. 더 예쁘게 했어야 됐는데 좀 하여튼 여러모로 아쉬운 그런 친구들입니다. 사과랑 요거 아까 설명했고 그래서 이렇게 이 큰 판 스티커들은 이 갸루 컨셉을 마지막으로 이 큰 판 스티커는 끝이 납니다. 맞아. 요 수박 별사탕이라고 요것도 여름 시즌으로 냈었었는데 약간 데코용으로 큼직큼직한 데코용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수박 단면 잘랐을 때 보이는 그 수박대랑 그 끄트머리 수박 그 그라데이션이 예뻐 보여서 그거를 영감받아서 이제 사탕 단면처럼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이것도 반응이 네, 딱히 없었어요. 이것도 좀 네. 어쨌든 이 갸루 시리즈를 마지막으로
이 큰 스티커판은 여기까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큰 판 여름 버전이 잘 되고 난 다음에 갸루를 바로 냈었는데, 갸루에서 성적이 또 완전 이제 저조해져가지고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무기력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이제 스티커들을 계속 그리고 발주하면서 무기력했다가 다시 뭐 아니야 더 귀엽고 더 예쁘게 그려보자 할 수 있다 막 이거를 정말 롤러코스터 타듯이 이렇게 막 반복을 하다가 이 갸루 시즌 끝나고 나서 약간 좀 더 침체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달 정도를 신상 마켓을 못 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뭐가 문제일까 계속 생각을 하다가 제가 생각을 해서 내린 결론이, 물론 뭐 모조지나 뭐 마스킹 테이프나 뭐 키스컷이나 그런 아이템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이 제가 그리고 있는 이 그림체가 너무 마이너한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커다란 눈이며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이게 뭐라고 해야지, 다이어리에 붙이기에는 너무 좀 취향을 많이 타는 캐릭터성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귀여움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저도 다꾸를 했던 사람으로서 일단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예쁘고 귀여우면 눈이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쪽에는 그 시각적인 그런 강력함이 필요한데 제 그림은 그런 강력함이 없다라고 느꼈어요. 제가 보기에도 정말 그 인기 작가님들 그림이랑 비교해도 같은 돈으로 어떤 스티커를 살래 했을 때 그 작가님, 인기 작가님 스티커를 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똑같은 돈이면은. 그래서 그럼 나도 좀 더 귀엽고 더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라인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이거는 캐릭터를 한번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미 바꾼 캐릭터지만 그 기존 캐릭터에서 여기서 한 번 더 바꿔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달 동안 이제 캐릭터를 안 만드는 과정에서, 그림을 안 그리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캐릭터를 한 번 더 다르게 그려보자 해서 나온 스티커가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약간 좀 더 머리를 좀 작게 만들고 조금 더 정상 비율로 바꿨고, 그전 캐릭터를 보면은 좀 얼굴이 큰 편이에요. 비율이. 눈도 좀 여전히 크고. 근데 이제 바꾼 캐릭터는 일반적인 정상 비율로 수정을 했고, 머리통도 좀 작아지고 눈 크기도 좀 작아지고, 대신에 이제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수하는 눈 모양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크게 바뀐 형태는 아니었어요. 이게 제 눈이 이렇게 B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B를 좌우 반전으로 했을 때 그런 눈 형태인데 33눈이라 할게요. 33눈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 형태를 조금 유지하되 살짝 변형하는 스타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새로 새 캐릭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로 이거 세트 친구로 하나 더 만들었고요. 사실은 얘를 먼저 그렸었고 그 다음에 얘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냥 러프 스케치를 막 하다가, 러프 스케치에서는 이 33눈을 안 쓰고 그냥 일반적으로 낙서하듯이 그린 그림이 있었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뭐랄까 이 33눈이 자꾸 끌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33눈으로 한번 좀 33눈을 조금 변형을 해서 다시 캐릭터를 조금 소정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스티커가 이 스티커예요. 요것도 이 친구랑 똑같은 느낌으로 똑같은 그 스타일로 만든 그림입니다. 저는 이 따끈따끈 만두소녀 요게 너무 제 마음에 들었었는데 요것도 딱히 인기가 없었습니다. 요 2개도 그렇게 인기 있지 않았는데, 제가 이때가 작년 겨울이었어요. 작년 12월 그쯤이었는데 제가 대구 문구점에 오프라인 행사를 나갔었거든요. 거기서는 그나마 이 친구들이 조금 반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친구가 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친구는 딱히 반응이 없었고, 그나마 이 친구가 오프 행사 때 조금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막 한번 캐릭터를 다시 수정을 했는데 이렇다 할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닌가 보다. 이 방향은 아닌가 보다 해서 이 스타일은 여기서 멈춥니다. 빠르게 손절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이제 연말, 12월 한 달 내내 고민을 좀 해요. 다시 캐릭터를 바꿔야겠다. 지금 세 번째, 마지막. 그리고 나온 캐릭터가 이제 이 통에 들어있는 캐릭터입니다. 여기 통에 들어있는 이 스티커들은 정말 많죠. 이 스티커들은 제가 작년 12월 전체를 고민을 해서 나온 그 캐릭터를 뽑아서 쭉 지금까지 2026년 2월 23일 지금까지 그 캐릭터로 스티커를 만들어 온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뽑은 캐릭터가 이 친구입니다. 삼삼눈이고, 삼삼눈 역시나 삼삼눈인데 예전 삼삼눈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이거는 두 번째로 수정된 캐릭터의 삼삼눈인데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오른쪽 친구가 조금 더 보기에도 편안하고 뭔가 이질감이 들지 않고 더 귀여운 느낌이 많이 나죠.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캐릭터 변형을 시켰습니다. 제가 왜 마지막이라고 했냐면은 제가 원래는 이거를 시작한 지가 2024년 9월 거의 8월 말? 9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2024년 7월쯤에 제가 퇴사를 하고 이 문구 작가 일을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2026년 올해 8월이 되면은 딱 2년째가 횟수로 되는 시기였어가지고 제가 부모님한테 내가 2년 동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재취직을 하겠다 라고 말을 한 다음에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거여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바꿔보자 라는 생각에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캐릭터를 만들거나 새로 수정을 하거나 그럴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마지막으로 수정을 하고 12월 중순쯤부터 이렇게 스티커를 만들어 봤어요. 겨울이었고 그래서 겨울 컨셉으로 겨울에 핫초코를 마시는 컨셉으로 이 친구를 냈었고 그리고 얘랑 그리고 이 친구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천사의 축복이라는 네이밍으로 지었고요. 이때 왜 천사를 만들었냐면은 당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시즌 그림을 그리기에는 늦고 근데 그 연말의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그려보고 싶긴 해서 크리스마스 하면 저는 솔직히 산타보다는 천사들이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그 눈 내리는 그런 천사 같은 느낌? 그런 것도 더 많이 생각이 나서 그 컨셉으로 축복을 내리는 컨셉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제가 여태까지 만든 스티커들 중에서 제일 잘 뽑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요. 이 친구도 너무너무 귀엽게 잘 나왔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꾼 캐릭터를 적용한 첫 번째 스티커가 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쭉쭉쭉 저 스타일로 지금 2월까지 만들어낸 스티커가 있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많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다 재고입니다. 하하하 슬프지만 현실. 이어서 소개를 해볼게요. 요거를 2025년 12월 말 두 개로 이렇게 장식을 했고 2026년 올해 새해가 되면서 총 그 세 종의 신상을 제가 만들어냈어요. 1월에 만들어냈고 이렇게 2026년 1월에 요 세 가지를 먼저 뽑아봤어요. 제가 사실 요거를 마지막으로 만들어내면서 갑자기 막 전이가 막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막 의지 같은 게. 그래서 진짜 이거를 발주하고 나서 마켓을 열고 나서 뭐 주문이 뭐 있든 없든 간에 그냥 주문은 그래도 조금 평소는 막 두세 건이면은 얘는 그래도 4건, 5건 정도는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의 가능성을 보고 막 전이가 불타올라가지고 거의 12월 한 27일쯤부터 1월 1일까지 갑자기 저 혼자 챌린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1월 1일까지
총 뭐 6가지였나? 7가지였나? 도안 스케치를 만들어내겠다고 미친듯이 그리기 시작해요. 제가 작업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거든요. 막 생각도 많고 잡생각도 많고 스케치했다가 다시 뒤엎고 막 그런 과정이 너무 많고, 선도 따다가 이거 조금 좀 별로다 싶으면 다시 선 따고 막 이런 그런 막 일련의 과정들이 좀 다시 빽했다가 다시 갔다 빽했다가 다시 갔다 그런 과정들이 좀 지저분하게 많아가지고 작업 과정이 굉장히 좀 루즈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진짜 갑자기 막 열정이 막 타올라서 진짜 새해 1월 1일까지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스케치만 그때 거의 진짜 빠르게 한 6개 정도로 뽑아냈던 것 같아요. 거의 하루에 스케치 도안을 2개씩 따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루에 스케치 도안 2개? 평범한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진짜 빠른 작업 속도였어요. 그래서 그 한 대여섯 개 그려뒀던 도안들 중에서 3개를 이렇게 완성을 해서 1월에 새해 1월 마켓에 요 3개를 선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신년, 요번 올해 말의 해니까 말과 관련된 신년 컨셉 스티커를 하나 냈었고, 또 붉은 말의 해라서 붉은 말을 의인화한 친구 캐릭터를 그렸고, 또 말이 열정을 상징을 하니까 되게 열정적이고 뭔가 의지가 활활 타오르는 듯한, 그리고 다 막 1등을 해서 막 상을 타는 그런 느낌 컨셉으로 뭔가 경마 컨테스트에서 1등을 해서 대왕 당근을 상으로 받은 그런 컨셉으로 한번 그려봤고, 다음으로는 겨울 하면 딸기고, 또 딸기가 핑크색이고, 또 핑크색 하면은 저는 핑크색 떡볶이 코트가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겨울 OOTD로 한번 만들어봤고, 그리고 겨울 하면은 집에서 귤 까먹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미지가. 그래서 처음에는 코타츠 안에 들어가서 뭐 귤 까먹는 그런 흔한 컨셉을, 그런 흔하지만 맛있는 컨셉 있잖아요. 그런 컨셉을 해보려 하다가 그냥 좀 그거 말고 이런 도안이 나왔고, 약간 집순이 같은 느낌을 더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워요. 되게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캐디를 수정을 하면서 했던 생각은 뭐냐면은 진짜 퀄리티를 많이 높이자. 이전에도 물론 내가 건성건성한 건 아니지만은 이전에 그렸던 작업물보다 훨씬 더 퀄리티를 올려서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열의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1월 마켓은 성적이 1월 마켓은 막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한 4건 정도였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금 보시면 다 조금 캐릭터들이 다 크잖아요. 원래 뭐 인물 실수는 어쩔 수 없지만은 제 오래된 팬분께서 작은 애들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처음으로 작은 친구들을 만들어봤어요. 저 너무 귀엽죠? 요것도 삼삼눈을 제가 그 흰자를 다 채워서 만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삼삼눈을 다 까만색 동공으로 채우니까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요 쪼꼬미 친구들을 6마리를 만들었는데, 6명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이 쪼꼬미 애들을 그 띠부띠부실로 만들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띠부띠부실로 만들려고 보니 이 캐릭터 크기가 너무 조그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작은데? 하는 그 생각에 그냥 실스로 만들었습니다. 유포지 수가펄로 만들었고요. 이제 밑에 말풍선이 이렇게 있고, 겨울 OOTD 컨셉으로 6마리를 만들었어요. 일단 겨울 하면은 떡코에 회색 교복 치마, 그리고 목도리 빨간 안경, 요런 게 약간 클래식한 컨셉이라서 이 친구를 일단 먼저 그렸고, 그 다음에 얘는 약간 저희 뭐라고 해야 되지? 로망? 제가 입고 싶은 그런 옷 스타일이 있는데 약간 모리걸 컨셉으로 그려봤고, 이 친구는 제가 이때 이걸 그리고 있을 때 스타벅스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항상 혼자 집에서 그리다 보니까 가끔 조금 기분이 울적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줘야 되거든요. 사람 구경을 좀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가끔 이제 스타벅스에 가서 작업을 하는데, 새벽에서 이제 얘네 2마리를 그리고 이제 뭐 입히지 하다가 이제 멍 때리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스벅에서 이제 커피 주문하시고 지나가신 손님이 이런 식으로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요 귀여운 털모자를 하시고, 근데 치마는 입고 계시진 않지만 요 갈색 뽀글뽀글이 가방도 들고 계셨고,
그분은 여기 슬랙스를 입으셨는데 하여튼 그분의 그 코디에 영감을 받아서 요렇게 그렸습니다. 요 어그부츠에다가 뽀글이 갈색 가방에 베이지색 긴 롱 주름 치마, 그리고 약간 하늘색 짧은 패딩, 그리고 리본이 매어져 있는 털 리본이 매어져 있는 뭐라고 해야지? 털 모자? 귀돌이가 되는 털 모자. 그래서 너무너무 귀여운 친구가 완성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3마리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이 친구를 그 카페에 있던 손님의 그 OOTD를 참고해서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의 좀 귀엽고 예쁜 옷을 참고를 해서 그려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일단 제 옷부터 먼저 그렸습니다. 제가 겨울만 되면 항상 교복처럼 입고 나가는 룩이 있거든요. 근데 이 룩은 한겨울은 아니고 한 중간 겨울 됐을 때 엄청 막 한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덜덜덜덜 하는 그런 추위 정도 됐을 때 이 털로 된 그 곰돌이 모자로 된 이 목도리를 쓰고 그 전에 캡 모자를 쓰고 이 차로 이 털로 된 그 곰 목도리 요걸 하고 테무에서 산 호피무늬 집업 후드가 있어요. 이걸 입고 약간 나팔 바지 같은 소재의 나팔 바지에 무슨 좀 반딱반딱한 소재의 그런 바지, 그리고 약간 그 털방울이 달린 어그 실내화 요거를 신고 항상 밖을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면 진짜 하나도 안 춥습니다. 여기 안에 이 집업 후드가 너무 추운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이 안에 엄청 껴있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도 안 추워요. 그래서 일단 저희 OOTD 룩부터 그렸고 그 다음부터는 다 손님들의 착상을 참고를 해가지고 좀 변형을 해서 믹스해서 그린 친구들입니다. 이분도 원래는 흑발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를 머리를 검정색으로 컬러링을 했는데 너무 다 무채색에다가 머리도 다 검정색이니까 살짝 좀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머리를 금발로 바꿨고, 이분은 그리고 그 여기 위에 이 털 퍼자켓이라고 해야 되나? 퍼자켓을 입고 계셨는데 퍼자켓이 이렇게 스트라이프의 별무늬가 아니었고 하얀색 퍼자켓을 입고 계셨어요. 근데 하얀색 퍼자켓을 딱 그리니까 좀 심심해 보여서 이렇게 제가 뭔가 요소를 좀 더 추가를 했고, 요분은 머리만 참고를 했습니다. 헤어스타일 이렇게 귀엽게 앞머리 있으시고 약간 중단말에 그 털로 된 벨벳 소재의 머리띠를 하고 계셨는데 그 헤어스타일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 헤어스타일을 그분의 헤어스타일 참고해서 그린 다음에 여기에 어울리는 코디를 제 상상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친구들을 호호빵 용시들이라고 이름을 짓고 겨울 OOTD 룩 컨셉으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얘들이 왜 호호빵이냐면은 얼굴이 호빵 같아가지고 그냥 호빵 용시하기에는 좀 심심해 보여서 또 약간 또 밤티처럼 내절을 살짝 했는데 호호빵이라고, 그냥 호빵이라고 할 걸 그랬어요. 약간 살짝 후회되기도 하고. 어쨌든 이 친구들 처음에 그려가지고 인스타에 올렸을 때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막 댓글도 많이 달리고, 보통 이제 게시물 이렇게 업로드하면 댓글이 딱히 달릴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올리자마자 다들 너무 귀엽다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뿌듯했던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고요. 근데 생각보다 얘도 딱히 많이 팔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시리즈는 계속해서 나갈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아까 1월까지 소개를 했었고 정리를 좀 할까요? 정리를 하고 제가 보통 발주 수량이 많은 편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한꺼번에 모으니까 도대체 손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발주를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티커가 많이 남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발주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에요. 제가 막 30장, 50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도안당 보통 내가 요번 마켓은 제가 한 도안당 10장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10장을 다 못 판다는 거죠. 그러면 그 10장 밑으로 하면 안 되냐 하실 수도 있는데 10장 밑으로 하면은 장수가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은 한 4장? 4장이 나오나? 4장이 나오나? 5장, 6장이 나오나? 하여튼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또 너무너무 아슬아슬해져가지고 그냥 항상 10장을 기준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도안당 10장이다 보니까 제가 또 매달마다 신상을 내고 그러니까 이게 뭐 2-3장 정도가 팔리면은 뭐 7장, 8장이 남으니까 또 그게 도안대로 쌓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확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 딸기 친구는
이때 당시에 제가 도안을 3개만 발주를 했었어가지고 이 도안을 좀 더 많이 뽑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도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3가지 중에 한 도안을 더 많이 뽑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가지고 그나마 얘가 좀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싶어서 얘를 더 많이 발주를 하게 돼서 얘는 20장 정도를 뽑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3장을 썼던 것 같아요. 제가 다꾸를 한다고 3장 정도를 썼고 여기저기 다이어리 옮겨서 다꾸를 했어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판 건데 한 몇 장 남았는지 볼까요? 하나, 여기 끝에도 있구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장이 남았네요. 제가 얘를 20장을 뽑았으니까 3장을 제가 썼고 17장에서 7장을 팔았네요. 오, 많이 팔았어. 이렇게 많이 판지 몰랐어요. 이게 7장을 팔았다 해서 7분이 오신 건 아니고 한 분 이제 주문 건수가 한 3, 4건이면 한 분이 뭐 2장씩 뭐 이렇게 주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팔린 것 같고 어쨌든 얘는 10장이 남았습니다. 요게 새 컨셉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요게 3장 정도 남았고 얘는 뭐 많이 팔려서 3장 남았냐? 얘도 근데 일단 제가 10장을 발주를 시키면은 기본 2장에서 많으면 3장까지 제가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조금 남았지? 주문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는데. 하여튼 얘는 3장이 남았고 얘 귤 친구도 4장. 귤 친구 4장이 남았고 뭐 이렇게 남았네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올해 1월 마켓에서 선보였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 마켓 지금도 오픈되어 있는 3월 9일까지인가 제가 오픈을 해놨어요. 화제의 두쫑쿠랑 그리고 이 친구는 시즌을 놓쳐버린 발렌타인 컨셉의 핑크초코 스티커, 그리고 갑자기 따뜻해져 버려서 난감해진 또 겨울 컨셉의 꽁꽁꽁 얼음 낚시 스티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울을 작별 인사한다는 컨셉으로 만든 마지막 겨울 온기 스티커. 이렇게 총 4장을 디자인했고 이 2장은 유광 스티커로 되어 있고 이 2장은 무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지? 1월 말부터 갑자기 두쫑쿠라는 디저트가 우리나라를 막 강타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작가님들이 빠르게 두쫑쿠 스티커를 내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 2월 며칠이지? 2월 22일인가? 23일인데 이거 지금 제가 오픈한 지 이틀 차인데 21일에 이거를 오픈했으니까 좀 많이 늦었죠. 이제 두쫑코 유행은 이제 끝났다 하고 뭐 피스타치오랑 뭐 카다이프 원물값이 다시 확 내려가고 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미 유행을 지나버렸지만 이미 도안을 만든 거 퇴색까지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 발렌타인도 시즌을 놓쳤지만은 핑크 초코 컨셉이 아직까지 건재하니까 그거를 좀 명분 삼아서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이 꽁꽁꽁 이 얼음 낚시 겨울 컨셉으로 하나 더 만들었는데 분명히 추웠는데 갑자기 확 날씨가 풀린 거예요. 2월 초부터 2월 거의 중순인가? 한 둘째 주부터인가? 진짜 거의 뭐 봄 날씨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확 풀려가지고 당황스러웠던, 하지만 이미 작업이 들어가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이 친구는 제가 지금까지 만든 스티커들 중에서 좀 감성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이거를 그리게 된 계기가 좀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정한 시간이 제가 8월까지 제 마음속에 기한을 두고 있고 가족들도 약간 뭔가 저한테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빨리 8월이라는 시간이 돼서 제가 좀 취직이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초조하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막 시간을 붙잡고 싶고 계속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미련도 많이 있고 아직까지 이 꿈을 접고 싶지 않은데 시간은 촉박하고 뭐 뜻대로 잘 되진 않고 막 그런 긴박함과 약간의 우울감과 뭐 좀 외로움과 공허함과 뭐 그런 감정들이 막 믹스돼가지고 그거를 좀 녹여봤어요. 그래서 뭔가 기대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누구든 간에 이렇게 좀 껴안아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람을 껴안고 싶지는 않아.
무슨 마음인지 아시나요? 뭔가 무생물한테 내 감정을 토로하고 싶은 거예요. 무생물한테. 근데 그 무생물이 무생물이어서 뭐 아무런 감정을 느낄 수도 받을 수도 없지만 뭔가 위로가 되고 마치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나를 다 따뜻하게 안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사람을 안는 모습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끝나가니까 또 눈사람이 녹아내리는 걸 그려가지고 뭐 잘가 안녕 가지마 뭐 이런 식으로 또 컨셉을 만들어서 그려봤고요. 뭐 약간 겨울이 시리고 추운 그런 감성이지만 저한테는 그 따뜻한 위로가 됐었던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컬러링도 되게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이 눈사람 질감을 브러쉬로 표현을 했는데 되게 거칠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제가 이 니트를 색칠할 때 그 브러쉬 중에 니트 브러쉬가 있어가지고 그거 뜨개옷 재질이 잘 표현되는 그 브러쉬로 한번 색칠을 해봤는데 살짝 좀 뭉개지듯이 인쇄가 돼가지고 눈에는 잘 안 띄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니트 결이 살아있는 게 보이긴 해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되게 마음에 드는 친구예요. 판매 실적이랑 그거는 상관하지 않고 그 감성이나 그냥 이걸 그리면서도 저도 위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일 마음에 드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월 마켓으로 그린 친구들이에요. 참고로 이 두점코도 되게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까지의 저희 작업물이었습니다. 최근에 닦고 한 걸 보여드리면 스티커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닦고 한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다이소에서 산 플래너인데요. 모트모트라는 플래너입니다. 근데 저는 모트모트를 잘 몰랐는데 유명한 문구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스터디 플래너도 있고 뭐 여행 트래블 플래너, 뭐 다이어트 플래너 뭐 이렇게 카테고리가 되게 많았는데 저는 스터디 플래너로 사서 지금 닦고로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떡상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있고요. 2월부터 썼어요. 2월 1일부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있고 해서 뭔가 계획하고 실행했나 안 했냐 뭐 그런 걸 기록하는 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양쪽 면으로 돼 있는데 그냥 저는 한 면은 무시하고 닦고를 하고 한 면은 이렇게 쓰고 뭐 그렇게 쓰기도 하고 둘 다 뭐 그냥 무시하고 쓰기도 하고 근데 확실히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쓰는 것보다 그 기존에 있는 이런 레이아웃을 지키면서 닦고를 하는 게 더 깔끔하고 더 정리가 잘 돼 보여가지고 이거는 최근에 했던 요번 2월 마켓에서 오픈한 2.9 스티커로 닦고를 한 것입니다. 이것도 2월 신상으로 닦고를 했어요. 요거는 제가 롱 배경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처음으로 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모조지가 아니고 아트지인데 목코팅으로 해서 글을 쓸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볼펜이 스무스하게 잘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사실 모조지로 하고 싶었는데 그 발주처마다 모조지는 최소 수량이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본 최소 수량이 500장인 것도 있었고 1000장짜리도 있었고 제가 딱히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작가가 아니다 보니까 500장, 1000장 이렇게 만드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 어떡하지? 그 생각을 계속을 하다가 그냥 500장 만들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아트지 목코팅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을 제일 많이 했던 게 볼펜이 안 써지면 어떡하지? 아무래도 모조지는 그냥 일반 종이 A4 용지 같은 종이라 가지고 연필이든 볼펜이든 다 부드럽게 잘 써지는데 아트지는
그 코팅이 없다 하더라도 아트시 자체가 살짝 광택이 있는 아주 미세하게 광택이 있거든요. 코팅이 없어도. 그래서 볼펜이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그 걱정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 걱정이 무색할 만큼 볼펜이 너무 잘 써져가지고 진짜 안도를 많이 했던 친구입니다. 그치만 안도를 했지만 정작 모드지가 아니라 이 배경지는 주문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네 그렇습니다. 제가 키스컷이나 뭔가 데코 스티커가 별로 많이 없어서 약간 원시적으로 꾸며봤어요. 이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살짝 살살살살 이렇게 그려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퍼뜨렸거든요. 그라데이션이 되게. 그러니까 은근 은은하게 예쁘더라고요. 요거는 반짝반짝은 형광 볼펜으로 이렇게 효과를 줘봤고요. 왜 이제 닦고 영상 보면 닦고러분들이 수많은 아이템을 우르르 쏟아내시고서 이렇게 닦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진짜 스티커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종류가 다양할수록 정말 닦고의 퀄리티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요거는 어제 한 닦고인데 제일 인기 없는 꽁꽁꽁 얼음 낚시 가지고 닦고를 했습니다. 요 모조지는 다이소에서 요번에 엔젤 코어로 모조지 나온 거 아시나요? 그거를 한번 사가지고 해봤습니다. 요 참고로 요 구름 마테는 제가 만든 마테예요. 요건데 제가 작년 여름에 만들었던 여름 하늘 별이었나? 그 마테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요. 제가 이거를 경계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쓰실 수 있습니다. 하얀 구름에 하얀 별이 꼭꼭 박혀 있어서 진짜 청량하고 종이에 붙였을 때 진짜 하늘처럼 잘 보여가지고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런 다이소 노트들을 이용해서 닦고를 했었었는데 제가 최근에 큰맘 먹고 호보니치를 번장해서 구매를 했어요. 호보니치 아백으로 이렇게 분건이 된 거를 구매를 했었는데 제가 실수로 크기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저는 이미 미도리 노트 A6 사이즈를 써봤기 때문에 좀 살짝 큰 거를 써보고 싶었어요. 그 A5 정도를 쓰고 싶었는데 A6를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쓰고 있긴 한데 저는 호보니치를 쓰고 싶었던 이유가 이 레이아웃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 밑에 일본어로 된 글귀하며 이렇게 박스 안에 일자 적힌 것도 귀엽고 이런 레이아웃이 좋아가지고 써보고 있는데 크기가 너무 작아서 살짝 애매합니다. 좀 더 큰 거를 샀어야 됐는데 제 실수로 A6를 사버렸습니다. 그래도 이런 레이아웃이 있는 노트는 처음 써봐서 재밌기도 하고 왜 많은 분들이 호보니치에 닦고를 하시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핑크 초코도 해줬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는 스티커를 만들면서 제 스티커로 닦고도 하고 앞으로 닦고 영상도 찍어보면서 제 스티커들 한번 소개해볼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저 또한 닦고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닦고도 하면서 제 스티커 홍보도 할 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제 영상이 여러분들이 한번 보게 되셨다면은 제 인스타에 놀러 오셔가지고 구경 한번 하고 가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영상은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닦고하는 실시간 모습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